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8월 2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01.13포인트 0.17% 약보합 상승 마감했습니다. 잭스월 미국의 잭슨홀 미팅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이 303억 순매수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26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주요 이벤트 7월 미국 FMC 의사력 공개, 잭슨홀 미팅, 파월 연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또 다음 주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현재 시각 28일인데요. 이런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큰 호재도 악재도 없이 제한적인 폭으로 방향성을 탐색하면서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79.87포인트 0.96%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441억 순매도, 기관은 184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6원 0.25% 3시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글로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인 데다가 이번 주 들어 환율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또한 반발성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또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인상, 금통이 주요 이벤트 앞두고 경계감 등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은 건설 대표주, 건설 중소형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5년 하반기부터 원가율 개선 전망 소식에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건설, KCC건설, 일성건설, 서희건설 등 건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건설 업종에 대해 공사비 지수가 2021년 이후 현재까지는 약 30% 가까이 상승하여 이 건설사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과 22년의 착공 물량들의 원가율 부담이 공사비 상승률이 완만해지는 2023년 이후 착공 물량들보다 더욱 심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설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2021년부터 22년까지 이 상반기 착공 현장의 매출이 2024년에도 40에서 70% 수준 인식이 되고 있고, 분양 경기가 극도로 악화된 2023년에 건설사들의 착공 현장이 미미하여서 원가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늦어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유의미한 원가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톡스, 보톨륨 톡신, 보톡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가 좀 있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수요 확대 속에 미용 목적 보톨륨 톡신 제제 수요 확대 전망 소식에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한국 BNC, 제테마 관련 종목들, 이 보톡스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도 있었고요. 비만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 피부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용 목적으로 보툴리움 톡신 체제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보툴리움 톡신을 비롯해서 에스테틱 분야의 종목들이 비만 치료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동시에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한 이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이 휴전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통신 수출이 더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고, 필러 매출 수출 중심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한 증권사에서는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의 또 에스테틱 산업의 글로벌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K-뷰티에 이어서 K-톡신, 필러의 이 글로벌 영업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화장품과 봉합 사업도 톡신 필러의 이 사업 시너지로 고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달 말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관련 투자 주관사 선정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화성밸브, 한선엔지니어링, GS글로벌, DK락,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승인으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 계획을 본격화했는데 이달 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개사 선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8월 말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인베스트먼트 뱅크를 등을 대상으로 이 투자 절차 주관사를 선정하는 입찰을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실제로 글로벌 메이저 회사들이 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투자하려면 투자 절차 진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 있는 주관사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은 이 대왕고래 등 동해 심해 유망 구조 7곳 중 5곳 이상에 대한 탐사 시추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총 5천억 원 이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국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선의 제3후보 케네디가 트럼프 진영의 합류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산 네트워크스, SY 스텔렉, 삼부토건, 현대 에버다임, SG, HD 현대건설기계 등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와 일신석재, 인디에프, 다스코 등 남북 경협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 케네디 핵심 측근 발언을 이용해 보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 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포기하고 이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방안을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인 니콜 셰너헨이 20일 공개된 팟캐스트 매체와 인터뷰에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한 선택지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새로운 제3당을 창단한 것인데 그 경우 우리는 트럼프의 표를 더 끌어갈 것이기에 해리스와 팀 월즈의 당선 위험을 감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세넨 부통령 후보가 대선 출마를 접고 트럼프에 가세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지라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대선 출마를 포기할 경우 지지자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므로 결정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케네디 선택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케네디 주니어는 약 5%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만약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진영에 합류한다면 현재 지지율이 역전될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아나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에머리지, 오성첨단 소재, 화일약품, 우리바이오 등 마리아나 대마 관련주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DMS, 효성중공업, S에너지, 상하프론테크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또한 삼성 SDI, 에코프로, SKI 테크놀로지,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카말라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대선 때 바이든이 대통령이 패배했던 이 노스캐롤리아나가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 선거 예측 기관에서 사바토의 크리스털 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가 경합주로 분류된 조지아주보다 노스캐롤리아나에서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두 주 모두 박빙이기 때문에 조지아는 경합부로 분류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우세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일 현지 시간인데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르며 오바마는 전당대회에서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연설에 기대 나설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주 환원 기대감과 저평가 분석의 통신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을 하였습니다. KT, LGU+, SK텔레콤 등 이 통신 관련 종목들이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3%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PSK, 니노공업, HPSP, ISC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 지난밤 뉴욕 시장의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연설 대기 속 차익 실현 매물 등이 나오면서 하락했는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1.33% 하락했는데 엔비디아는 2.12% 하락하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시총은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래소가 코로나19와 엠폭스 재확산 테마주 투자 유의 발동 소식이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와또 엠폭스 온생이 도취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셀리드, 수젠텍, 메디콕스, 파미셀, 랩지노미스, 휴마시스, GH 신소재, 그린생명과학 등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국제약품, 일동제약, KM, 깨끗한 나라 등 마스크 관련주, 세니젠, 셀레믹스, 파미셀, 캐스피온, 엑세스바이오 등 엠폭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 코로나19 엠폭스 관련주가 과도하게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투자 유의를 발동했다고 합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 주가가 평균 82.7% 급등한 15종목에 대해 33회 시장 경보 조치를 했고, 바이오 연관산업 진울 등 관련 수혜주라는 허위 과장성 풍문에 편승한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와 엠폭스 재확산 테마주 내에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하여서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가 엠폭스가 이 코로나19만큼 새로운 질병이 아니며 이 온성기 두창 얘기하는 건데요. 코로나19만큼 새로운 질병이 아니고 통제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고 밝혀서 불안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이 WHO 유럽 지부장이 엠폭스는 새로운 코로나가 19가 아니다. 우리는 엠폭스를 통제하는 방법과 유럽 내 전파를 완전히 막는 데 필요한 단계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와 직접 협력해 유럽에서 엠폭스를 통제할 수 있었다며 강력한 감시와 접촉자 조사, 예방접종 등으로 발병을 통제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이 전화번호는 수신이 거부가 되어 있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알고만 있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